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강의에 앞서 오늘 강의해 주실 이완영 수석본부장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영님은 아까 우리 대한사랑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민족 역사문화단체 145개 단체가 연합해서 결성된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 협의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며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수석본부장님이십니다.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 우리의 올바른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고 한민족의 정체성과 우리의 원형 문화를 바로 찾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이고 계시면서 지금도 국내외 순회 특강으로 이렇게 맹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완영 수석본부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수원을 떠난 지가 한 10년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와보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기억하는 거는 육화 백화점, 거기 옛날에 몇 번 갔던 기억나고, 그 앞에 도로가 이렇게 위에 고가도로가 있는데 저 고가도로가 옛날에 있었던가 없었던가 생각날 정도로 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참 오니까 오래간만에 오니까 감회가 깊네요. 제가 수원에 대한 기억은 뭐 여기 이제 삼성의 도시로도 이제 알고 있고요. 옛날에 팔달산 여러 가지 뭐 주변에 많이 이제 산도 많이 돌아다니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인연으로 또 이렇게 제가 초대를 받아서 수원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올해는 참 의미 있는 해죠. 3.1운동 100주년,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한 100주년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국내는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가보면 한국인들이 결집할 요인이 없습니다. 결집할 요인이 없어가지고 해외도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면 자냐 우냐 가지고 싸웁니다. 동포들이 뭐 내가 한국인이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좌파냐 우파냐 가지고 해외 동포들도 싸우고 있고 국내는 더 그렇고 국내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항상 가면 저 미국 가고 이제 2년째 다니고 와봤는데요. 거기 가면 항상 지역마다 갈 때 발언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쪽 지역은 어느 쪽의 계열, 어느 쪽의 계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잘못 정치적 발언을 한다든지 하면 대단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이제 역사운동에는 정치, 종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역사를 알아야 되죠.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우리 동포들한테 역사 강의를 해드리니까 참 좋아하시고 어떤 지역에 가면 항상 2년째 제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번에 작년에 대답을 해드렸는데도 이번에 또 여쭈셔요. 거기 계신 분들이. 강사님 좌파요 우파요 작년에 제가 대답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못 들었다고. 올해도 가니까 강사님 좌파요 우파요 질문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양파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시고 좀 더 웃으시고 끝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게 우리 국민들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냐 우냐 그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 이념 우파 이념 원래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역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관심사가 거의 다 쏠려가지고 자냐 우를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오신 분 중에서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왜 연세에 따라서 생각하는 폭의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오늘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과연 자냐 우냐 따지기 전에 내가 한국인으로서 과연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마지막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도 그냥 지식으로 아는 역사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다 참여하셔가지고 역사 강복군으로서 여러분들 국민을 깨우는 올해부터 이 불을 지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께 역사 강의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는 먼저 이제 강의를 해외를 나가든지 국내를 가든지 항상 여러분들께 여쭈는 것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물론 영어로 써도 죄송합니다.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여러분들은 여기 혼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100% 확신을 하실 거예요. 나는 한국인이다. 그죠?
한국인 아닌 사람 있습니까? 한국인이죠.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오늘 들으러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겠죠. 한국인으로서 알아야 될 역사, 그죠? 내가 한국인이라면 지구를 말한다면 내가 김해 김씨다.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김해 김씨 조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다른 모르더라도 시조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시조가 거짓말이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김수로 왕이 아래서 태어났다. 박해거세에서 아래서 태어났다. 그래서 신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없었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김씨고 박씨고 원래 다 없는 겁니다. 그죠? 그건 뿌리를 부정하는 거죠. 물론 역사에서는 역사도 그렇고 뿌리 역사에 족보를 쳐다보면 그런 하늘과 관련된 역사의식을 대변할 때 반드시 알을 넣어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물론 오늘 강의 때 그런 인연이 된다면 김해 김씨 박씨들의 뿌리도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인이라면 한국의 뿌리 역사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생각나는 게 뭐죠? 단군 할아버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알보다 더 심해. 그죠? 알보다 더 심한 을이요. 곰이 사람 돼가지고 낳은 자식이 단군이라고.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은 올해 광복 74년까지 지금도 유치원에서 가르칩니다. 틀림없이 올해 개천절에도 유치원에서 트는 비디오가 어떤 거요? 곰과 호랑이를 틀림없이 틀 겁니다. 그죠? 자, 이러는 사이에 한국인들은 자기들의 뿌리 근원도 잃어버리고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지금은 어디로 가느냐? 국가도 필요 없다. 대한민국도 필요 없고 한민족이라는 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최근에 만든 교과서에는 민족이라든지 결의 이런 걸 언어를 다 빼고 국사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교과서가 폐기가 됐습니다. 그것이 나왔다면 어때요? 국사교과서는 이제 민족도 안 가르치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뿌리도 안 가르치는 그런 역사교과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주의점 드려야 될 것은 국민들은 반드시 제가 말한 역사의 부분에서는 절대로 정치인들 논리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국정교과서 왜 가지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역사의식이 있어서 국정교과서 가지고 싸우는 줄 압니까? 빵점입니다. 정치인들. 역사의식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어때요? 오직 뭐 가지고? 근대사에 자냐 우냐 가지고 싸웁니다. 이 교과서는 좌쪽으로 약간 그리 많다. 지워라. 아니 저쪽에서는 어때요? 요거는 너무 우파적 성격의 글을 많이 넣었다. 빼라. 요거가 싸우지. 고대사 뿌리 역사는 어떻습니까? 뿌리 역사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어때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합니다. 왜? 한국 고대사는 철저하게 오늘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본이 만든 조선 총독부가 만든 그 역사관을 지금도 고수하고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인정 교과서나 국정 교과서가 100% 똑같습니다. 써놓은 놈은 그놈이 그놈입니다. 제가 놈자 써서 그런데 빼놓고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국정교과서 여러분들 둥기했죠? 나오니까 왜? 인터뷰 자꾸 시부해보니까 국정교과서 나빠 하니까 국민들도 모르고 나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금인정교과서는요? 내용 똑같습니다. 단지 뭐다? 근대사에 자냐 우냐 그겁니다. 고대사는 어때요? 100% 똑같이 조선 총독부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써놓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올바른 정치인이 나온다면 어디부터 바로잡으라 하겠습니까? 뿌리 역사, 고대사부터 바로잡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이것이 어느 면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 참 불운이면서 미래가 참 너무 어둡다. 왜?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도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 보고 중국이라든지 일본은 대한민국에 다시 자기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역사적 근거를 다 마련해놨습니다. 끝났습니다. 다 마련해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요? 중국과 일본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는 여러분들 아시죠? 잊지 말아야 될 거 3.1운동 100주년 그죠?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이유는 이분들 이런 역사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희생을 모든 걸 다 바쳤었대요. 희생하신 그분들 숨을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있습니다. 저분들이 어떠면 돼요?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 독립운동 많이 했지만도 우리나라가 강복된 것은 미국의 원자폭탄이라고. 그때 나중에 아시안 역사에 보면 남북한을 갈아놓은 사람들이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강대국들입니다. 강대국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가 그때 일제 36년 속된말로 침략을 당했을 때 강복운동, 독립운동 안 일어났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독립이 이랬을까요? 강복이?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강복의 길을 열어줬을까요? 강복의 의지가 없는 민족인데 열어주겠습니까? 원자폭탄이 일본에 수십 발이 터진다 하더라도 어때요? 대한민국은 강복을 안 했을 겁니다. 강복의 그 순간까지 어떻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임시정부라든지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를 통해서 무장투쟁도 하면서 어때요? 그렇게 철저하게 희생하면서 어때요? 광복의 의지를 비쳤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면에서 역사에 본다면 때 그게 대한민국 광복으로 이어진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광복을 시켜줬다? 절대로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사관이 잘못돼가지고 젊은 학생들은 아, 우리나라는 광복이 된 것은 이런 정부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미국이 광복시켜줘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 아까 말씀처럼 대한민국 국가도 필요 없다, 민족도 필요 없다, 군대도 가기 싫다. 왜? 아, 내 젊은 청춘을 어디 가서 어떻게 가서 2년을 거기에 썼다가 오냐. 왜 이런 의식이 나오겠습니까? 국가관이 무너졌어요. 민족관이 무너졌어요. 내가 가서 2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가장 어려서 인생의 상에서 가장 희망찬 자기 인생이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2년 동안 공식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국가관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의 생 속에서 영광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근데 영광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가장 어때요? 가장 피하고 싶은 시간대. 군대 안 가려고 그러다가 군대 안 가기 위해서 자살까지 하는 그런 젊은이가 등장하는 대한민국. 이거는 제가 보기로는 이거는 국가관의 부재라고 봅니다. 역사관의 부재. 이 모든 것이 역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요. 자, 신채호 선생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지금 강복은 74년 되었습니다. 영토는 일부는 찾았어요. 간도는 아직도 못 찾고 있죠. 다 뺏겼습니다. 중국에 넘어갔죠. 돌려줄 생각도 없고. 하지만 일부의 영토는 찾았습니다. 강복 후에. 지금도 그러나데요. 지금도 못 찾은 것이 뭐겠습니까? 역사입니다. 역사. 근데 사람들은 의아해요. 왜? 정식 역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야. 우리 역사는 강복 후에 찾아서 우리가 역사책을 써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역사의식을 주체의식으로 가지고 국사를 만들어냈다고 추적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요. 아, 우리는 식민사관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지금도 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인터뷰를 할 때 그리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명명백백하게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거짓말을 쳤는지를 일본 조선총독부에서 만들어놓은 역사관하고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역사책하고 여러분들 비교를 하시면서 과연 우리가 강복 후에 일본의 식민사관을 벗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은진 선생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국치는 비록 망했지만 국혼이 소멸당하지 않으면 부활이 가능한데 지금 국혼은 뭐라죠? 국혼은 역사입니다. 그죠? 국혼이 역사마저 불태워 소멸하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뭐 때문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서두르는 것이 뭐냐? 조선 사람들은 영원히 어때요? 일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36년간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다는 생각 안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천년 만년 조선을 식민지로 삼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확신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일본으로 붙어가지고 천황 폐하 만세를 했습니다. 일명 매국노들. 그죠? 왜? 그들 머리로서는 야, 이번에 조선 뺏겼으니까 조선은 영원히 찾을 길이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어때요? 다 친일파로 변신해가지고 천황 폐하 만세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36년 만에 우리는 다시 광복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어때요? 조선을 영원히 먹기 위해서는 역사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역사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아니하면 국호는 살아있으므로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국 통사에 박은진 선생이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않는, 지금 대한민국 국교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교 없습니다. 국교 없고요. 국호는요,
국호는 역사인데 지금 역사가 과연 올바른 역사가 잡혀져 있느냐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역사는 혼이면서 용어로 보면 어때요? 생물학적 용어로는 DNA입니다. DNA, 그죠? DNA가 조작되면 어때요? 요거는 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국인으로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한국인의 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냐? 역사의식만 바꾸면 한국인들은 무늬만 한국인이고 속은 어떠다? 그냥 시민으로서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 순간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시영 선생 아시죠? 이혜영 선생, 이시영 선생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입니다. 이분들은 그 수많은 옛날에 뭐 천문학적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습니까? 행지가 다 만주 가가지고 독립운동하고 그렇게 많은 희생을 당한 집안입니다. 임시정 부통령까지 지낸 이시영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의 자손은 우리의 역사를 알아서 러시아나 일본 문헌에서 찾게 되지 않게 만들어주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936년 대일항쟁기 때 나라가 뺏기실 때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뭐랬느냐? 적어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뭐다? 우리 역사는 우리가 써서 가르쳐주자. 일본 사람이라든지 러시아에서 쓴 한국사를 가르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강조했고요. 자, 이등방문은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요? 한번 조선을 먹었으니까 영원히 먹어야 되잖아요. 영원히 노예로 만들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조선을 영구 지배하려면 조선 역사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일본 입장에서는 반대예요. 독립운동가들은 역사를 우리가 써가지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입장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등방문 입장에서는 왜요? 일본이 자기들이 조선 역사를 어떻습니까? 없애고 조선사를 써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영원히 일본의 식민지로 삼는 그런 방법을 서로가 돼요. 양자적 입장에서 서로가 속된 말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여러분들 국사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셨죠? 금지한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뭘 금지했죠, 여러분들? 첫 번째가 어떤 거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이거 학교 때 한국말, 우리말 못 쓰게 만들었잖아요. 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름, 창씨개명, 또 하나가 뭡니까?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걸 안 가르쳐서 우리 지금도 국사 시간에 국민윤리 시간에 안 가르쳐요. 일본이 금지한 것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때요? 우리말, 그 다음에 우리 이름. 하나가 뭡니까? 우리 역사예요. 우리 역사를 가르치지 말라고 일본이 금지를 시켰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윤리 시간이라든지 국사 시간에 돼요. 이 3가지를 이야기하고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말하고 창씨개명, 우리 이름 모습을 만들었다고. 가장 무서운 거는 뭐예요? 3번째, 일본이 우리가 만든 우리 역사를 쓰지 못하게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왜 타치를 안 할까요? 반복이 되었지만 역사는 그 연장선에서, 일본이 만든 연장선에서 지금도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조선 총독부가 우리 한국사를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초대 총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영원히 일본의 노예를 삼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조선인을 뿌리 없는 민족을 교육하여 그들의 민족을 부끄럽게 해라. 문화 역시 일본의 아류임을 강조하여 교육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고,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역사 교육은 여러분들 어디로 연결되느냐?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요거예요. 역사를 잃어버리는 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고, 집안으로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족보를 잃어버리고 집안에 족보를 부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나 김씨인데 나는 박씨라고 주장하는 것만 똑같은 거예요, 보면. 그럼 그게 뭐예요, 보면요? 중간에 바뀐 거잖아요. 이게 혈통이 바뀐 건데, 그죠? 그런 것처럼 역사도 어떻습니까? 역사를 잘못 가르쳐버리면 한국인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서두는 것이 뭐냐면, 자, 창씨개명을 해가지고 한국인 이름을 못 쓰게 만들면서 그 다음에 먼저 무엇부터요? 먼저 무엇을 부정하게 만들어라? 당군을 부정하게 하라. 그것이 식민지 국민을 식민지 국민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오늘 강의 오는 순간까지 나는 당군은 신하라고 생각하실 분들 손 들어 보이시죠? 그분들은 열심히 여기 이 양반 말씀 들었대요. 뭐라고? 식민지 국민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의 의식 속에서 살다 오신 분들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그렇든 아니면 나는 뭐 실정사항을 가지고 온다든 그러면 떠나서 어떻습니까? 일단은 당군을 부정한다는 자체가 돼요. 일본에서는 뭐다? 한국인들의 정치성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과연 당군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역사가에 살아있었겠습니까? 당군이 신하라면 절대로 이런 말 언급 안 했겠죠. 왜? 조선 사람들 스스로가 당군을 부정하는데 당군을 부정시킬 리가 없잖아요. 그죠? 당군이 그 시대까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머릿속에 있는 조선 당군을 없애는 것이 일본에서 말하는데요. 식민사를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때 보시면 이러지 않고 보십시오. 너무 일본이 어떤 짓을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조선사 펜수에서 뭔 자꾸 그러냐? 우리 역사를 자기들이 쓴다고 난리를 칩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배운 국사책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썼습니다. 여러분들 배운 국사책은 그 여러분들이 배운 국사책은 누가 만든 책이냐? 원래 뿌리가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책입니다. 그 책이 광복해야 돼요. 몇 구절만 바뀌고 그대로 연결되어 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운 원래 어땠습니까? 원래 원본인 조선사 펜수에 조선사를 쓸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사설을 만들어내어 그들이 있게 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동화되게 효과를 가지고 있는 척경이며 또한 그 효과도 현재할 것이다. 이거 뭐예요? 한국사를 자기들이 써가지고 새롭게 가르치는 것이 조선 사람들을 가장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뭐다? 이 나라 고유의 사화와 사설들은 일체 무시하라. 그때까지 있었던 어떻습니까? 사화, 사설은 일체 무시하고 오로지 기록에 있는 사례만 언급한다. 마지막 글 보십시오. 기록에 있는 내용만 사례에만 언급한다. 말 맞죠? 그죠? 말은 맞아요. 기록에 있는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어떻습니까? 사화, 사설, 옛날보다 당군이 어떻다, 뭐 내려오고 이런 거 어떻습니까? 저거는 기록물로 안 적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기록만 인정하겠다는데 기록을 가지고 우리 조선사를 만들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본이 보십시오. 말은 뻘쭘하게 기록에 의한 거, 그러면서 실정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만 한다놓고 다 어떤 짓을 했는지 볼까요? 자, 이것이 앞에 보시면 내용 많습니다.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뭔 짓을 했느냐? 기록에 의거한다는 것만 해놔놓고 말 발표하고 나는데 뭔 짓을 했냐면, 자, 앞에 보시면 한국에 있는, 그때 조선에 있는 총 9서까지, 모든 총 9서까지 뒤져가지고 한국의 역사 관련된 서적을 다 거둬갑니다. 그럼 이 책을 거둬간 이유가 조선사를 쓰는 참고문으로 쓰기 위해서? 아니고 어때요? 모든 시골에까지 있는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를 적은, 고대사를 적은 책을 다 걷어가지고 다 소각시키기 위해서 다 빼갑니다. 그러면서 앞에 뭔 말했죠? 기록에 의거한 것만 인정을 하고. 그래 놓고 기록이 있는 걸 다 빼가지고 어디로? 다 일본으로 가져가든지 다 없애버려요.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록을 뭡니까? 여기 있는 것을 다 가져가가지고 조선사를 쓰는데 참고문으로 써야 되는데 이 책은 다 뺏어가지고 어떻습니까? 다 불태워버리든지 일본으로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922년 8월 2일날 조선 총독부, 조선사를 만든다는 조선 총독부에서 뭡니까?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최남선 선생이 이때 조선사 편수에서 막 발을 한 번 닿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어떻습니까? 친일파라는 오명을 못 벗어나요. 이 양반은 왜 조선사 편수에 참여했느냐?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사 수준도 하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참여했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선사를 써주는 게 아니라 조선사를 말아먹고 있더라는 거라. 조선사를 완전히 없애는 작업을 일본이 하고 있는 걸 보고 그때 최남 선생이 1922년 뭔 일을 하느냐? 일본 조선사 편수에 따집니다. 왜? 당신들 왜 조선사 쏟아내놓고 시골에 있는 책까지 다 걷어내놓고 왜 책을 뺏어가냐? 왜 소각시키냐? 조선사 쓴데 써야 될 거 아니냐? 적어도 복사라도 해가지고 남겨놓고 역사에 사료로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약 1600권의 책을 어떻습니까? 복사를 해가지고 남겨놓게 만듭니다. 이걸 최남선 선생이 안 따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1600권 책도 어디 갔는지 없어졌을 겁니다. 그냥 일본이 가서 싹 없애버려요. 자, 그래서
25년 37년까지 해가지고 수량이 1600건 되는 책을 어떻습니까? 복사본을 해가지고 당장이었는데 간복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복이 된 뒤에 이 책도 복사본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그로 뭐다 어떻게 되어버렸다? 한국에서 걷어들인 사서는 거의 다 어디로 갔는지, 물론 일본으로 갔겠죠. 그렇게 어쨌든지 일본으로 다 넘어갔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사서가 인멸당했는데도 지금의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라는 겁니까? 왜 국사 선생님, 교수님, 고조선을 왜 신하라고 주장합니까? 하면 국사 선생님 입에 발린 소리 그래 하는 말이, 아, 고조선을 증명할 문헌이 없대. 여러분도 그 생각할 겁니다.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 아, 단군을 증명할 문헌이 없어서 단군도 신하했다. 오늘 잘해보니까 말이 맞습니까? 문헌이 없는 게 아니라 문헌이 너무 많았는데 다 가져간 거야. 뭘 다 캐가지고 가져가놓고 문헌이 없대. 그러면서 단군을 신하라고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맞는 논리입니까, 여러분들? 웃기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국민들이 동요를 해요. 아, 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고조선을 증명할 문헌이 없어서 단군도 신하라고 하는 거, 이게 맞다고. 웃기는 겁니다. 웃기는 내용. 논리 자체가요. 자, 더 웃기는 거 볼까요? 작년에 이 양반이 일본 학자입니다. 일본의 교수인데, 은퇴하고 난 뒤에 뭘 했느냐? 일본 역사학에서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자, 여기 보시면 뭡니까? 일본으로 유출된 일제 대항쟁기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빼내간 책을 사가든 가져갔겠죠. 가져가가지고 한국에서 빼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간 책을 일본 열도를 돌면서 이분이 책을 몇 권을 모았느냐? 5만 권을 찾아냈어요. 5만 권을. 역사, 문화, 모든 거겠죠. 개인 한 사람이 일본 열도를 뒤져가지고 대항쟁기 때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책을 몇 권을 찾아냈다? 5만 권을 찾아내갔다면 조선 총독부, 일본 정부에서 명을 내려가지고 한국에 사설을 가져갔다면 몇 권 가져갔겠습니까? 상상 자체가 안 돼요. 전에 언론에 일본이 우리나라 사설 20만 권을 소각하든지 남산을 태웠든지 가져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너무 작아요. 개인이 5만 권을 찾아냈는데 일본에서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한국에 조선에 있는 역사책을 가져갔다면 돼요. 이거는 1000만 권을 가져갔는지도 몰라요.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고대사를 증명할 책이 없다? 지금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기들이 찾으려고 노력했나요? 이 양반이 그래서 작년에 뭘 했냐면 역사에 관련된 책 약 3,000권을 어떻습니까? 책을 묶어가지고 이 책을 내라니까 일본 문부성에서 우리는 지원을 못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어디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동국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약 3,000권의 책을 이렇게 묶어냈습니다. 역사 관련된 것만 하다가 이 양반이 3,000권의 책을 5만 권 중에 3,000권을 자기가 찾아놨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떨어지는지는 여러분들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어에서 보면 우리 역사에 역사를 쓸 수 있는 기초사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난도질을 당해버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책이 역사서가 대부분 가있다는 증거자료 여기 있습니다. 박찬하 선생이 여기 보시면 정창은 아시죠? 바로 일본 천황가의 도서관입니다. 여기에 우리 고대사서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근무한 사람이 뭐랬느냐? 야, 여기 가보니까 우리나라 단군이고 고조선 증명할 수 있는 책이 꽉 들어찼다고 전에 적응했죠. 그래서 몇 권도 책을 빼나옵니다. 빼나와가지고 지금도 국내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왜? 그 책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공개를 안 합니다. 이 양반이 여기서 근무하면서 자기가 보면서 필사한 거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거 많은 책을 빼나와요. 자기가 필사를 해가지고 그 책도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국민들에게 공유를 안 합니다. 왜 공유를 안 할까요? 자, 또 하나가 어디냐면 일본의 국내청에 바로 이제 보면 돼요. 여기 국내청 쪼그려가지고 선흥부라고 여기는 뭘 했느냐? 전에 우리나라에서 뭐냐면 정부에서 뭘 했느냐? 일본이 뺏어간 우리 책 돌려달라. 그게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뭘 했냐면 외무성의 과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면 일본 국내청 쇼로부 선흥부에 있는 한국 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진짜 규모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뭐래요? 뭐라는 게 여기 책이 몇 권 있다? 1000만 권이 있는지 10,000권 있는지 아무도 파악 못하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일본 정부에 대해 외무성의 과장이 어떻습니까? 도대체 저기에 책 몇 건이, 한국에 책이 몇 건 있는지 도대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한국에 있는 사서가 다 들어가 있다? 불태워지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일본에 다 대부분은 넘어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우리 역사를 만들면서 자 이렇게 우리 역사를 사설을 다 수탈해가지고 없애면서 심어놓은 것이 이거죠. 여러분들 아마 그때 일제 대일항쟁기를 살다 오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들이 가르친 게 뭐냐면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 조상이 원래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바뀌었어요. 조일 동조선이 아니라 그 뭐다? 일선 동조이라 일선. 일본과 조선 사람들은 조상이 같다 했는데 어떻게 일본에서 가르쳤냐? 그러면서 뭐다? 일본이 조선의 조상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대일항쟁기인데 역사로 보면 역사 유물로 보면 돼요. 조선에서 일본 열도를 가서 다 개척해가지고 문화를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조상의 기로 보면 돼요. 우리 조상이 넘어가가지고 만든 거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일제시대 때는 반대로 대일항쟁기는 거꾸로 가르쳤습니다. 일본이 너희들 조선의 조상들이기 때문에 다시 뭐다? 후손들의 나라를 다시 뭐다? 가르치려고 왔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심어놓은 게 뭐냐면 나중에 이런 꼭 알아야 될 게 지금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교과서에 표기하는 시작한 임나이본부입니다. 임나이본. 옛날 4세기부터 6세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때 자기들이 우리나라를 치들어가지고 백제하고 신라를 싹 쓸어버리거든요. 그 땅을 식민지로 삼았다는 것이 임나이본부인데 200년간을 조선을 남부를 통치했다는 겁니다. 그 바탕 속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너희들을 200년을 지배했지 않느냐. 그래서 뭐다? 우리가 너희들 조상이다. 이 개념이 대일항쟁기 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요 만선사가 만주족과 조선족 역사를 하나다 하면서 때요 조선은 항상 만주의 종속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역사관을 또 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사설하든지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자료 공개하는 겁니다. 조선 총독부 자료를 딱 보니까 전부 다 그때 만선사가 아니에요. 전부 다 천부학계 열어가지고 전부 다 조선 사람인데 조선은 항상 속된 말로 중국의 노예라는 개념, 사대주의 날마다 싸바싸바 하면서 삼민족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역사관을 발표하게 해서 그때 논문지 보십시오. 다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대일항쟁기 때. 자,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고 여기 보면 돼요. 조선계의 역사가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다 이런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두 번째 가면 타율성론 아시죠? 한국인들은 자율적인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외세의 지배와 영향을 받음으로써 발전해왔다. 속된 말은 뭐냐? 조선 사람들은 식민지가 되어서 발전한 나라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 사람들은 그냥 두면 어때요? 날마다 찢지다 붙고 싸우다가 절대로 발전 안 하기 때문에 뭐다? 비로소 식민지가 되면서 발전했다. 그래서 고대 식민지 뭡니까? 여러분들 일본이 그때 심은 것이 단군 조선을 부정하죠. 단군 조선을 부정하고 누굴 잡아넣습니까? 기자 조선, 이만 조선을 대타로 잡아넣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고대에서는 누구의 식민지? 중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한국의 역사는 발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또 뭡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때 한반도 남쪽은 뭐냐? 일본의 식민지인 임나이본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뭐냐? 200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를 받으면서 조선 사람들이 발전했다. 이 역사관입니다. 자, 임나이본부, 그 다음에 사대주의, 그 다음에 민족성론 뭐냐? 자리버지가 없는 종자들이다. 조선 사람들은 자리버지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요거는 식민지를 해가지고 뚜뚜를 패야 발전하는 나라다. 이렇게 역사관을 심어 놓습니다. 그 다음 정체성. 한국의 역사는 많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변동이 있었지만 어때요? 사회 질서나 경제는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 자, 결국 여기 지금 밑에 궁극적으로 조선의,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가 고대 노예제 수준에 머물렀던 조선의 사회 경제 체제를 근대 사회로 발전시킨 내용이다.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이걸 주장하는 정치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했다고 지금도 주장하는 분이 많아요. 주장하는 분이. 근데 그분은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보시면 어때요?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조선 총독부의 원래 사관이에요. 본인이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빠진 줄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 저렇게 이야기해. 일본이 와서 철도, 기차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했다. 했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 근데 이게 어때요?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본이 만든 논리가 이겁니다. 조선 사람들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발전했다. 이 내용이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학 교재로 쓰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학을 배우려면 먼저 뭘 배워야 된다. 그 책을 읽어봐야 돼. 그 책을 본 거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한 게 한강의 기적이 있는 이유는 거다. 일본의 식민지 득택이다. 이래서 맞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여러분들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볼까요? 그러면서 또 반도사가까지 넣어놨습니다. 반도사가 아시죠? 요즘은 반도사가 너무 많이 뛰어넘어가지고 문제되는 우리나라 학자들도 뭐 역사 분들도 많습니다. 자, 반도사가는 뭐냐? 한국의 역사는 만주하고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조선 사람들은 여기를 안 벗어났다는 겁니다.